안녕하십니까. 경영 지침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정도가 지나친 돈 뿌리는 위험하다. 그 다음에 경영자에게 주는 7가지의 교훈, 그리고 이익 추구는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이어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행에는 그 나름의 보답이 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역경에 나오는데요. 적설하는 집에는 반드시 역경이 있고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역경이 나오고요. 적선지가, 적설에는 우리 말 많이 쓰죠. 선을 쌓는다는 거죠. 유필여경,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불선, 네, 불선은 뭐 선하지 않은 것을 쌓는 집은 필요, 반드시 여항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고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변경하고 불선은 멸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선행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역경이 있다.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조의 선행에 의해 가지고 자손이 누리는 행복이다. 즉 선행을 쌓아서 쌓아 올린 본인이 좋은 보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손자대까지 그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불선, 즉 좋지 않은 일을 쌓아 올린 집안에는 이 손자대까지 화가 비친다 하는 그러한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묻는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처럼 되어 있는 집안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선행을 거듭했는데도 이 쇠퇴해가는 집도 있고, 불신을 갖다가 별로 안 하는 집이 불신을 계속 쌓아가는데도 힘차게 번영하고 있는 그런 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이 말대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유교가 아니고 뭐랄까요, 명리학이랄까요, 이런 쪽에 이렇게 글을 읽고 있는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뭔가 지금 보게 되게 된 법의 테두리를 갖다가 벗어나진 않지만은 아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까? 그 말은 뭐냐니까, 왜 그렇게 착한 게 사는데도 운이 오지 않고 저렇게 나쁘게 사는데도 운이 따를까? 하는 운이라고 하더라도 기운이 있고 악운이 있는데, 뭐랄까, 좋지 않은 흉한 그런 운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가 할 때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이 말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왜 이러한 말을 갖다가 가슴에 새겨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말이 정직하고 성실한 자는 번영하고 부정을 행하는 자는 그 나름의 보복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사람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을 자신에게 타이름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악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마음의 제동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은 아주 현실적으로 효용이 있다고 해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선행에는 그 나름의 보답이 있다는 내용 중에서 남에게 유익한가? 그런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형태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형태로든지 선행이지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언젠가 보게 되게 되면 호스피스를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안락한 죽음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 호스피스가 뭘 물었냐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무엇인가 남에게 도움을 준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까 말해보려 하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한 두세 가지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은 참 좋은 일을 했어요 라고 이 호스피스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을 해가지고 남을 도왔군요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되면은 이 환자는 이 임종에 있는 환자는 자신의 인생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없느냐고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유도를 해봐도 남에게 도움되는 것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가지고 살아왔으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말을 호스피스가 저에게 전해준 그런 기억이 나는군요. 이 남을 위해 하는 이 선행은 적어도 그것을 이 본인이 흡족한 기분을 갖게 해주는 그런 효용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역경에 따르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보답은 또한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만일 역경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행에 힘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나 경영도 선행에 힘쓴다면은 이 사회가 유익해질 것입니다. 회사가 존재하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 건실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럴 것입니다. 한편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이라거나 그런 거 있죠. 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회사라면 가령 사회와 사람들에게 뭐 약간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업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사회를 위해서도 공헌하는 바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어긋난 일을 걷지 않도록 경영자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자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ESG, Environmental, 환경,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 ESG, Governance, 이거와도 이렇게 관련되는데 사실 보게 되게 되면 ESG라고 하는 것이 뭐 environmental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최근에 나온 것이고 나중에 보게 되면 sustainability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하냐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고전에서도 이런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면은 중지를 모아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독단적으로 이 뭐 우리는 또 전횡이라는 말도 쓰죠. 전횡을 경계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중노난범, 중노는 이 거스르기 어렵고 전욕은 이루기 어렵고 전욕난성, 합이난, 이안국 이 두 어려움을 합침으로써 나라를 안국 편안하게 하기는 위지도야다. 위태로운 길이다 하는 것이 좌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노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대세입니다. 대세의 노여움을 거스르는 것은 어렵다. 전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혼자만의 욕심입니다. 이 전욕은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회사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내 회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나쁘냐 하는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도 소수이지만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란 이 경영자만이 아니라 종업원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걸린 곳입니다. 그죠?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제멋대로 할 수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뭐 중국 춘추 시대 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의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단 전행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 경영자의 독단 전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밖에 독단 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독단 전행을 하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사 이 독단 전행으로 일을 진행한다면은 이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죠? 이 경영자는 사실 보게 되게 되면 참 이 고독한 입장 자리로 결단을 강요받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부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가령 반대 의견이 나오면은 이 그를 설득하는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어설픈 자신감을 가진 경영자일수록 독단 전행으로 치달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덕실이 뭔지를 갖다가 경영자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이 경영 CEO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저희 그 세미나를 한번 하자,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하자. 그리고 당신은 절대 이 새로운 사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마라. 끝날 때까지 입 닫고 계세요. 당신이 뭐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안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그날 세미나에 나오게끔 해서 당신이 들어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를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 문구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사례는 뭐 여기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이 회사는 이 사장만의 것이 아니다. 네? 이 일도 3인 수로 불원 이 맹자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 안락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백성을 부린다면은 힘들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여기 일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일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활을 안락하게 하는 길입니다. 즉 위에 있는 자가 그 말은 뭐냐니까 뭐 기업으로서는 경영자 그 다음에 국가로서는 뭐 대통령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부 국무총리 뭐 이렇게 하겠죠. 위에 있는 사람의 국민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부리면은 일하는 국민은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윗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의 고생이 결국 자신의 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말이지만 기업 경영에도 해당됩니다. 그죠?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유화 의식을 버려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영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한데 사유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회사는 경영자의 것이지만은 동시에 종업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경영자 중에는 회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유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가족만의 가족 경영 중심 기업이라든지 종업원이 몇 사람 되지 않는 규모의 회사라면은 그것이 허용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라든지 200명 규모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은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이 경영자가 회사를 사유화해 가지고 제 멋대로 하면은 땀 흘려 일하는 이 종업원에게는 정말로 상심한 그러한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당연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도 영향을 주겠죠. 눈치가 빠른 사원일수록 이 회사는 지금 가망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한시법비 도망을 이 회사를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그 회사는 경영자의 것이겠지만은 동시에 조공을 위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 수많은 조급원이 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생을 위탁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경영자의 그런 생각은 반드시 종업원에게 전념,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해지면 이 회사를 위한 일이라면 모두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회사 내의 결속률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자로서는 그만큼 일하는 보람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상쾌한 경영을 지향한다. 작덕 심일 일휴 작위 심로 일졸 서경에 나오는 말로서 덕을 행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날로 훌륭해지며 거짓을 행하면 마음이 서럽고 날로 형편없어진다 하는 뜻인데요. 여기 난 혼자의 행동을 신중히 하는 수양. 예? 덕을 행하고 있으면 매일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덕으로 거꾸로 거짓을 행하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고 매일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덕을 선, 거짓을 악이라고 풀이하면 알기 쉬울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게 언제까지나 마음에 걸려가지고 기분이 사실 개운치 않습니다. 찝찝합니다. 때로는 몇십 년 전에 사소한 이 실패가 되살아나가지고 한숨을 짓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득이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일이 계속되면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유교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 신동이라는 말을 참 한자가 좋은 말입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행동을 조심을 해라는 겁니다. 남이 볼 때만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수양을 해야 되는 신독으로 자신을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구나 남의 눈앞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하지만은 혼자 있으면 그만 도가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평소부터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사람 앞에서도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어긋나는 일을 하는 등의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신독,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고 하는 수양법입니다. 어디까지나 실행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해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서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덕과 덕과 위, 덕과 위 앞에 우리 보면은 덕과 여기 나오는 이 위, 덕과 위. 이 뭐냐니까 선과 악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경영의 현장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부터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매일같이 신문지변이나 이 TV에서도 이렇게 장식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법의 제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사람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극히 소수입니다.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매우 한정된 일부 사람들입니다. 경영자의 대다수는 선량하고 착실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경영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건실한 경영자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가지고 어긋나는 일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업종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도를 하는 가고, 자, 나는 이, 이, 여러 기업들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경영자와 접촉하는 그런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 참, 이 기업은 성실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들은 물건을 만들고 있는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한 번씩 가다가 이런 느낌도 합니다. 제가 정년을 곧 4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보게 되게 되면 앞으로 제가 만약에 다시 일을 한다게 되게 되면 손으로 뭘 갖다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노동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은 주로 머리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뭐랄까, 그죠? 그, 물건을 만든다든지 하는 성실함이 더 배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딘가 이렇게 기업체 방문했을 때, 사장을 만났을 때,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봤자 몇십 원밖에 이익이 없다 하는, 몇백 원이 아니라 몇십 원 단위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곳에서 과연 속임수가 끼어들 여지가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다루는 이 금융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이런 쪽, 유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업종일수록 사장이야 모든 종업원들이 마음을 참 굳건하게 잡지 않으면 참 곤란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분별 없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회사는 뭐 하는 데냐 하는 그런 이 의혹을 대중으로 받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업종을 불문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 평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그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까스로 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가까스로 그럭저럭 상황을 모면한 그런 기업이 보면은 먼 훗날까지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남을 것이고, 가령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게 되면은 한 번에 신용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기를 갖다가 적당하게 모면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정도를 갖다 걷는 마음이 상쾌한 경영. 참 쉬운 말이지만은 어렵습니다. 우리 대학에 있어서도 교수들이 마음이 상쾌한 강의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강의를 하더라도 자기가 오늘 내가 정말 학생들에게 잘 가르쳤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찝찝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건 뭡니까? 상쾌한 강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뭐냐, 앞에 나왔던 다름 아닌 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부터 아무리 궁지에 몰리더라도 이 선 하나만은 단단히 지켜가겠다는 이 마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영에는 당연히 고생이 따릅니다. 어차피 고생한다면은 적어도 상쾌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고생하면서 끄림직한 마음까지 계속 품고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장수무강 참 위반되는 행위, 다시 말해 수명을 단축하는 일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서 일에 대처하면은 만일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재개할 수 있는 길도 개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 마지막
내용 8개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경영의 지침으로서 마지막에 살펴보는 건 철저하고 지지 않는 패배하지 않는 경영을 지향한다. 예? 군자 거의 이 사명. 군자는 늘 평탄함에 처신하며 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함에 처신하며 요행을 바란다.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견실하고 신중함이 기본이다. 예? 군자도 군자라는 말하고 소인이라는 말이 참 중국의 고전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말이 너무 용어입니다. 군자란 뭐냐?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훌륭한 인물. 예? 뭐 서양의 경우에 앵글로색슨의 경우에 보면은 뭐 젠틀맨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뭐랄까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WASP라는 말, WASP, 백인, W, white, 그 다음에 A, 앵글로색슨, AS, 앵글로색슨족, P, 프로테스탄티즘. 와스프가 이 미국 사회를 다 잡고 흔들죠. 그런 사람들이 뭐랄까, 또 젠틀맨들이 많고, 또 보게 되면 우리 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군자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소인은 보게 되게 되면 그 반대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용에 따르면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책을 담담하게 수행하고 그 평가는 하늘에 맡깁니다. 그런데 소인은 이와 반대로 도박 따위의 위험한 일에 손을 대고 요행을 기대합니다. 이 말은 생활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경영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욕을 불태워 매사에 대처하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겉돌지 말고 이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면 스스로 돌파구도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부분이 남습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천명이라고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의 여부는 좋을지 나쁠지의 여부는 이 천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천명은 달게 받아들여서 이 바둥거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하겠지만은 어째 보면은 이 다소 그 없고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체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그 부동산 값이 급등하다가 한참 얼마 안 돼 가지고 부동산 값이 폭락하는 그런 버블 경제 시대에 특히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제갈공명의 급쟁이 지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삼국지의 이 제갈공명의 전투 방식에서 그 나온 말입니다. 이 제갈공명은 뛰어난 전략을 써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심호가 뛰어난 장군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되게 소설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상당히 달랐다 하는 그런 말이 많죠. 그러면은 그는 어떠한 전투를 펼쳤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제갈공명이 그렇게 이 목표가 지지 않는 싸움인데
예? 짓게 되게 되면은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지지 않는 싸움, 패하지 않는 싸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코 도박과 같은 그러한 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제갈 공명은 소설에서는 아주 이 하고는 달리 결코 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신중한 전투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은 마치 자신이 겁쟁이인 것처럼 그 너무나 위험이 많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어떤 전투에서 보고 일부러 적의 저항이 적은 루트를 골라 가지고 이 진격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과감하게 공격하자고 하는 건의를 한 이 장군은 이 제갈 공명이 그러한 과감한 그런 공격을 하지 않고 아주 신중한 그런 이 작전을 수행하는 걸 보고 제갈 공명을 겁쟁이의 그런 지휘자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제갈 공명은 그러한 비판을 견디면서 억지로 신중한 자세로서 심지어 남이 보기에는 겁쟁이와 같은 그러한 지위를 일관되게 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갈 공명의 이 용병술에서 배워야 할 점은 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착실하게 저 작전을 세밀하게 짜면서 성공률이 더 높은 그러한 비겁하게 보이더라도 그러한 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이 기업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섣불리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착실하게 본업, 자신이 해오고 있는 본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지 않는 경영을 지향한다는 것이 철저하고 지지 않는 경영을 한다는 것이 경영의 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했고요. 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